8월에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그 다음은 잭슨 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두 개가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딱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을 준 거예요. 이제 9월에는 당장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애플 아이폰 15. 애플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시장은 또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자, 좀 다른 섹터만 좀 점검 가볍게 해보면 요즘에 바이오 쪽 이제 좀 꿈틀 된다면서 누군가는 또 좋게 보시는 분들 좀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바이오는 우리는 2015년도에 워낙에 이제 크게 한번 올랐다가 그 다음부터는 진짜 근데 미국의 바이오는 꽤 올랐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꽤 올랐었는데 우리나라 바이오는 못 올랐죠. 일단 바이오에서는요, 셀트리온이 이제 뭐 당연히 먼저 좀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약품 대표적인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얘네가 좀 움직여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요번에는 펩트론이 먼저 움직였고요. 그리고 유한양행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보시면 많이 올라왔어요. 얘네들은 올라왔잖아요. 항상 주식을 볼 때요, 지금 뭐가 주도주인지, 뭐가 올라와 있는지, 왜 올라왔는지, 이 정도는 그냥 어떤 종목인지 그냥 탁탁 이렇게 알고 있어.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요번에 패턴하고 얘가 먼저 올라왔어요. 근데 다른 거는 그게 따라오지 못했어요. 근데 한미약품도 뭐 좀 올라오다가 좀 이제 또 다시 꺾이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저점 형성을 한 걸로 보여져요. 왜냐면 이제 거래를 봐서는 저점 형성을 얘들이 한 것 같거든요. 과거의 바이오하고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전차 시대가 있었거든요. 전차 시대의 과거의 전기 전자는 뭐였냐면 고정 디램 반도체와 가정과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 현대차, 기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의 전차는 아니죠. 지금은 AI 반도체고, 그리고 뭐 메타버스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차는 뭐예요? 자율주행 전기차잖아요. 예, 그러니까 달라진 거잖아요. 이 바이오도 똑같이 그렇게 봐야 돼요. 바이오도 똑같이 과거에는 가장 각광받으면서 가장 많이 떴던 게 뭡니까? 항암제, 면역 항암제. 막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그거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가장 많이 뜬 거는 일단은 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뜬 건 바이오 쪽 말고 전체적인 바이오 헬스케어 봤을 때 AI 헬스케어. 얘가 제일 많이 떴습니다. 일단 AI 헬스케어가 제일 많이 떴고요. 그 다음은 뭐가 떴냐면은 의료기기. 예, 의료기기 굉장히 많이 떴잖아요. 뭐 종목 여러분 다 아시죠? 종목, 그런 개별 종목이라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종목이 되게 많이 떴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일단 진짜 제약바이오에서는 뭐가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냐? 살 빠지는 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다이어트? 예? 다이어트. 예. 유로피안 스탁이 따로 있잖아요. 네. 거기 시가총액 1위 됐어요. 그거하고 당뇨병, 그리고 치매, 뭐 요런 쪽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네. 전에는 항암제 얘기 막 했었는데 주류가 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항암제 시장 되게 크지만 예. 딴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고 예, 있다는 거죠. 다른 쪽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좀 바뀌어 있다. 그래서 이쪽이 움직이기 시작은 했지만 뭔가 좀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이제 안에 세부적으로 좀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얘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건 실제로는 언제 움직이느냐? 금리 인하할 때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금리 인하할 때. 그러니까 아마 그걸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은 그런 정도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를 기다릴 수도 있는 인터넷 섹터는요? 저는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주가도 그럴걸요? 주가 한번 볼까요, 이거는? 네이버 그냥 쭉 빠졌다가 반동 줬다가 내렸다가 반동 줬다가. 요번에 반동 준 건 뭐 AI 그 얘기하면서 생성형 AI 얘기했다가 뭐 다 빠졌잖아요. 근데 이거 빠진 거는 실제로 생성형 AI 해보니까 오류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AI자 들어간 거, AI 헬스케어, 자율주행, 뭐 AI자 들어가는 거는요, 빅데이터가 중요한 거죠, 빅데이터. 그렇죠. 빅데이터는 그냥 어느 날 돈 퍼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진짜 오랫동안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얘는 보시면 네이버는 차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카카오가 볼까요? 다르죠? 이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카카오는 사업 다 악화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카카오에 대해서 좀 제가 인색한 편입니다.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사업 다 악화해가지고 우리 그 외환위기 맞고 막 이랬을 때 막 해처모욕 가가지고 다시 막 분사했던 회사를 다시 또 다 뭐 지주회사로 뭉치고, 그랬다 또 나중에 분사, 기업의 역사가 그랬어요.
근데 카카오는 너무 지금 카카오가 하지 않은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냥 거기서 부문으로 아예 딱 나눠서 하든지 물론 카카오톡이 있기 때문에 다 연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돈벌이가 되고 어떻든 사업의 영역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몰려놨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제가 카카오 얘기하면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을 드릴게요. 여러분 애플은 뭘로 돈 벌죠? 스마트폰으로 아이폰 만들어진 네. iOS. 네, 그걸로 돈 벌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스마트폰 나중에 안 되면 애플은 뭘로 벌까요? 애플카로 벌겠죠. 애플카, 자율주행카. 그다음에 웨어러블 IT 기기를 만들겠죠. 네. 그렇죠. 테슬라는 돈을 뭘로 봅니까? 테슬라는 뭐 전기차고 전기차의 자율주행. 끝나면 자율주행. 그다음에 끝나면 전기차 충전. 우주항공. 우주항공. 심플하지 않습니까? 네. 카카오는 뭐예요? 카카오는 주 핵심을 해서 뭘로 했었단 말이에요? 광고? 그 다음이 좀 보이지 않는다. 너무 많아요. 사실 저한테 카카오에 대해서는 좀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기업이 주가를 볼 때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고 주력으로 얘는 뭘로 뭐 하는 회사야. 이걸로 성공해서 그 돈 번 돈으로 뭘로 할 거야. 뭘 성공할 네. 거야. 이제 이런 빅테크들이 하는 게 이제 AI 클라우드하고 AI들 많이 하는 거잖아요. 생성형 AI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또 신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상업화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 그 AI에 지금은 상업화돼서 소프트웨어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가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그런 걸 이제 이용해서 자기들이 하드웨어가 안 될 거면 소프트웨어를 성공시켜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들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카카오는 계열회사 정리 좀 하고 그러면서 회사를 좀 단순화시키고 주력 사업에 주력하고 그렇게 됐을 때 훨씬 더 카카오는 주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카카오는 저는 올라갈 거라 생각해요. 그런 걸 안 하고 맨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럼 카카오 주봉 준비가 너무 심각하네요. 카카오는 그렇게 보면서 네이버는 왜 상대적으로 좋게 보느냐. 네이버는요, 수평으로 계열사를 만들지 않고 수직 계열로 만들어 놨어요. 그 얘네들은 걔보다 훨씬 명확합니다. 수직 계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들도 벌리긴 벌려요. 금융한다 그러면서 미래에셋하고 뭐 같이 주식 맞교환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긴 해요. 그렇지만 뭔가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요번 같은 경우는 생성형 AI 딱 얘기를 하면서 그것과 함께 뭐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하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게 좀 더 명확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 비슷해요. 그냥 비슷한데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는 다시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는 저점 형성 저는 했다고 보고 이제 터닝해서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그 타이밍은 지금 김 작가님 질문 주신 것처럼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순간이 오면 그러면 인터넷 기업들은 그때 가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나는 이걸 못 팔아 갖고 있다 분들은 지금 파는 건 늦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려고 하는 사람은 그럼 그때 준비해서 미리 사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럴 필요는 없고 확인하고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게임 섹터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시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자동차는요? 자동차가 역대급 실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역대급 매출이라고 하고, 하지만 주가는 뭐 계속. 하지만 지수 오른 거 생각했을 때는 그렇죠. 엄청 떨어진 거죠. 그렇죠. 지수로 따져보면은 뭐 상대적으로 그런데, 현대차 기아의 이번에 실적도 최고였잖아요. 네. 최고였는데 주가가 반응하지 못하는 거는 시장에서는 그런 의심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시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이 피크아웃 아니냐 실적이,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고가 자꾸 는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재고가 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반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냐면 그 재무제표상에 재고라고 하면 그 재고 금액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현대차 기아의 자동차의 가격이 높은 가격의 자동차를 훨씬 더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제네시스 이런 급이 많다는 거예요. 재고 수량은 작아도 가격이 높아서 재고 금액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큰 걱정은 아니죠. 여하튼 간에 근데 현대차는 작년 대비 22%, 기아차는 작년 대비 15% 지금 재고가 증가되고 있대요. 네. 그럼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걸 못 판다,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재고가 쌓인다. 네. 이러면 이제 반도체 꼴 나는 거잖아요. 그 의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현대차 기아는 두 가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경기 사이클이 좀 터닝하는 게 확실하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좀 나타난다. 그렇다면 터닝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이제는 인하할 가능성이 있대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이유가 뭡니까? 물가가 올라서 그렇죠. 근데 이제 물가는 하향 안정화되고 있죠.
하향 내년에 2%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고 파월 의장이 실패했던 물가에 대한 분석을 판단을 실패했던 원인이 뭐였냐? 미국인들의 소비가 막강해요. 그 소비 때문에 뭐 레저, 음식, 접대 뭐 이런 소비 때문에 탄탄하기 때문에 경기도 받쳐줬고 반면에 소비 때문에 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지금 뭐 주거비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소비가 좋았던 이유는요. 그들의 주머니에 돈들이 있었습니다. 그 돈들은 어디서 나왔냐? 팬데믹 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뿌려진 돈이 시중의 돈이 개인들한테 다 뿌려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있었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08년도에 리만 사태 났을 때 미국 글로벌 금융이 나타났을 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3조 달러가 풀었거든요. 그때. 근데 물가 안 올랐어요. 왜요? 그 돈은 소비자한테 가지 않았어요. 그 돈은 금융권 안에 있었습니다. 금융권 안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소비 심리를 자극했고 소비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맨날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미국 소비 줄지 않는다. 임금 계속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다 썼어요. 이제 거의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그동안 연장해서 또 갚아야 됩니다. 네.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대출 다 갚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팬데믹 때 소상공인한테 빌려줬던 거 있죠. 그거 이제 갚아야 됩니다. 이제 허리띠 졸라매겠죠. 그렇죠. 그럼 소비 줄겠죠. 그럼 물가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소비가 줄고 물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전체적으로 소비 성향 자체가 떨어지고 안 좋아진다는 얘기. 요번에 보면은 안 좋잖아요. 그럼 자동차도 안 사게 되겠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피크아웃 아니냐는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실제로는 얘네들 주가보다 뭐가 좋아요, 여러분?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이런 게. 현대 오토예요, 보세요. 역사적 신고가 났잖아요. 이건 이제 큰 주식이니까 제가 설명드린 거고, 그냥 작은 주식들도 이런 주식도 많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미래차, 자율주행차, 그 미래차 있잖아, 전장 있잖아요. 전장에 들어가는 애들은 괜찮아요. 그래서 자동차도 과거의 내연기관차에 자꾸 머물러 있어서 그 계산으로 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은 쪽을 자꾸 바라보면서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차, 기아도 미래차, 전기차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그 비중이 전체 뭐 매출에서는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럼요. 훨씬 작죠. 그렇게 따지면은 미국의 GM이나 포드나 뭐 얘네들은 다 지금 주가가 좋아야 되잖아요. 많이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지금 똑같이 우리나라의 완성차 메이커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의 현대차, 기아에서 나온 전기차 도로 지금 밖에 나가면 얼마나 있어요? 택시 빼놓고 뭐가 있어요? 택시 말고 자가용으로 전기차,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자가용 탄 사람도 있나? 모르겠네요. 뭐 테슬라 제일 많긴 하죠. 근데 테슬라 가격도 낮춘대잖아요. 지금 테슬라 요번에 나온 거 3? 그 4,700만 원이면서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의 애널리스트 한 분은 이거 너무 바보 같다. 현대차, 기아차 무조건 사야 된다. 막 이런 보고서 보세요. 나와 있어요. 그러신 분들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거 너무 걱정하는 거다. 얘들 실적 계속 늘어난다. 미래차 계속 만들어지고 실적 좋아진다.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 있습니다. 저 삼성에서 나온 자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조선과 건설 섹터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수주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수주 모멘텀으로 올라온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여줘야 될 건 뭐여야 되냐면은 실적 보여줘야 돼, 실적. 이거 사실 조선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일 많이 올라온 게 이거 한국조선해요. 이거 제일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옛날 현대중공업인가요? 이게 제일 많이 올라왔잖아요. 13만 원까지 올라온 거니까 뭐 이거 더블 나온 거잖아요. 이번에 더블 나온 거죠. 이 시기에. 근데 보시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가려면 이익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과거에 수주는 엄청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익은 아니야. 또는 수주 받아놓은 거 배는 인도했는데 대금은 못 받아. 그래서 손망실 처리해. 대중충당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실제로 이익이 흑자가 나고 막 이익이 늘어나는 게 나타나면 예전처럼 이런 게 좀 있겠는데 일단은 그걸 지금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요까지 일단 있는 상태에서 그냥 멈춰져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얘네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고 또 좋아하시기 위해서는 경제가 더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오일머니들이 움직여줘야 되고요. 얘하고 기계하고 항상 같이 얘기하잖아요. 같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장비하고 그리고 건설기계 중에 일부하고 플랜트 기계들 그리고 조선 이런 쪽은요. 전 세계적인 인프라 정책이나
재건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그리고 러시아 재건 사업은 지금 말도 안 하고 있지만 나중에 하겠죠. 근데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전쟁 모멘텀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떤가, 재건 모멘텀으로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건 모멘텀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이들은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기계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HD,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 뭐 얘네들이잖아요, 대표적인 게요. 얘네들 되게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뭐 저점으로 따져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왔던 거잖아요. 두산 바켓 이런 것도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재건이나 이런 것들의 이슈로 인해서, 그리고 실제로 이익이 많이 늘어났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올라왔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전통 산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특징적인 게 좀 차이가 뭐냐면은 2차 전지가 오르던 반도체가 오르던 이런 바이오가 오르던 성장 섹터가 많이 오르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주춤합니다. 이렇게 있다가 이제 또 실적으로 베이스로 움직인다. 그럼 이제 그때 가면 또 다시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인프라 정책, 미국 지금 인프라 정책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용하고 성장률 이런 데 굉장히 기여가 크기 때문에 인프라 정책 하는 거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뭐 재임 선거 나온다면서요. 그 연세에 또 나오신다잖아요.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재임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인프라의 부양 정책을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게 자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런 모멘텀으로 보는 게 어떤가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9월이랑 12월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좀 한번 정리해 주시면서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8월에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그 다음은 잭슨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두 개가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딱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을 준 거예요. 그게 나오면서 반등을 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9월에는 그러면은 당장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애플 아이폰 15. 그래서 애플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시장은 또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애플은 사실 꽤 올라왔어요. 그럼 애플은 역사적 신고가 냈다고 얼마 전에 한번 막 그렇게 크게 막 시끌시끌 했잖아요. 그렇다 8월이 막 빠진 거예요. 8월 조정 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8월에 12%까지 빠졌었어요. 그렇다 반등이 줘서 마이너스 4% 끝났거든요. 그 반등이 보시면은 꽤 셌습니다. 이거 주봉입니다. 3주 빠지고 2주 반등 셌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역사적 신고 가격이에요. 이번에 아이폰 15 잘 되면 어떨까요? 넘어섭니다, 이거. 얘 넘어서면 미국 어떻게 돼요, 지수가? 더 오르겠죠. 여기에 엔비디아가 있는 거잖아요. 엔비디아는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하고 뭐 반도체에 우리 HBM하고 이거하고 똑같이 보면 돼요. 그렇게 좋다고 난리 치는데 엔비디아가 왜 빠져요? 주식은 어떻든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면. 지금 고평가 논란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장밋빛 전망이 있음에도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주식을 무조건 좋다고 계속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와중에도 평가에서 파는 사람이 있고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있잖아요. 그 지금 얘가 485달러인데 요번에 나온 월가 IB들에서 나오는 그 목표 주가가 600달러에서 780달러도 있어요. 한참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개연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요. 뭐 인텔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지만 우리 시장에서 많이 영향을 주는 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주에 10%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더 오른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 보시면 일봉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 같잖아요.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에. 잘 보세요. 한참 아래 있잖아요. 아까 그거랑 다르죠. 고점이 여기인데 지금 하단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을 반도체가 터닝하기 시작하면 얘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애플하고 얘네들하고 비았을 때는 한번 이 빅테크들이 올라가면서 IT들이 올라가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냐. 그래서 애플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소문없는 동시만기. 그건 아까 자세히 설명드렸죠. 소문없는 동시만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두 가지가 우리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전체 매크로 지표에서 제일 중요한 게 FOMC 회의지 않습니까? 9월 20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애플은 호재로 받아들일 것 같고요. 동시만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포지션을 어떻게 설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FOMC 회의는 어떻게 될까요? 그 예상으로 전망은 80% 이상, 90% 가까이 동결을 예상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모르잖아요. 동결했으면 좋겠고 해야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꼭 그렇게 동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 세 가지가 중요하고 요 세 가지만 괜찮으면 추적진하고 시장은 위쪽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세 가지가 포인트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동결하더라도
11월인가 12월에 인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돼도 이사님 말씀처럼 한 번 더 금리 인상하는 거니까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죠? 저는 11월에 인상하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여기서 한 번 더 인상하는 거는 다 좋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CPI나 PC가 3.0에서 3.3으로 올라왔잖아요. 요번에 올라왔잖아요. 그 다음번 게 이제 8월인가요? 8월 건가요? 다음번에는 그보다 더 높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기저효과 때문에 역기저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쭉 떨어지다가 약간 반등을 줬거든요. 반등을 줄 때도 동결했는데 나중에 올라가다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꺾일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다 꺾였는데 금리 인상해? 뭐야 이거 그러면.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월 의장님 이런 마음이고요. 11월에는 하면은 안 됩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말씀처럼 금리 인상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사님과는 또 2024년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 이제 전망하는 시간 올해 이제 12월에 한번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박병찬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